야, 이거 진짜 바람직한데요. 덴마크에서 여자들도 이제 군대 간답니다. 7월부터 시작된 여성 징병제 때문이거든요. 원래 덴마크는 남녀 상관없이 지원병 먼저 받고 부족하면 남자들만 추첨으로 뽑았었거든요. 그런데 7월부터는 18세 여성들도 추첨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군복무 기간도 4개월에서 11개월로 거의 3배나 늘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걸까요? 바로 러시아 때문이에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유럽 전체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거든요. 먼저 여성 징병제 시작한 노르웨이랑 스웨덴도 징집 규모를 더 늘리고 있고요. 나토 32개국 중에 징병제 하는 나라가 겨우 9곳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 러시아 바로 옆 북유럽이랑 발트의 연안 나라들이에요. 요즘엔 독일 정치권에서도 여성 의무 복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유럽 전체로 징병제 논의가 번지고 있어요. 각국 정부는 안보 상황이 완전 바뀌었다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의 군복무 기피와 부딪히면서 논쟁이 엄청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여성! 세계 히토류의 70%를 독점하며 미국을 협박하던 중국에게 결국 무서운 부메랑이 돌아왔습니다. 뉴욕타임즈와 폴리티코가 7월 5일 폭로한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1990년대 미국과 유럽은 환경오염을 우려해서 자국 히토류 산업을 모두 폐쇄했어요. 그 결과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을 독점하게 됐고 2010년 일본과 센카쿠 열도 갈등 때부터 본격적으로 히토류를 외교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 중국 내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히토류 산업의 수도라 불리는 내몽골 바오토우에서 200만 명 주민들이 환경 재앙 속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4제곱킬로미터 크기의 인공호수에 수십 년간 독성 폐기물을 무단 방류했거든요.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과 방사성 토륨이 지하수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여름철엔 빗물에 섞인 독성 물질이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겨울엔 방사성 먼지가 되어서 마을로 날아들어요. 심지어 히토류 오염으로 아동 지능 발달 장애까지 확인됐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수십 년간 쌓인 환경 피해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미국을 향해 구역질 난다고 말한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됐거든요. 김영훈 후보자 얘기인데 이 사람이 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발등에 떨어진 불인 상황에서 과거 반미 발언들이 쫙 재조명되고 있어요. 2012년에 한미 FTA 반대 집회할 때는 어떻게 말했냐면 한미 FTA가 지구상에서 가장 불평등한 조약이래요. 그러면서 정부가 일자리 늘어날 거라고 하는 주장을 배설물처럼 쏟아낸다고 했거든요. 근데 더 심한 게 있어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서는 지구상 어디에도 아름다운 미군 기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게 구역질 난다고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철도 기관사로 돌아간 뒤인 2020년에는 주한미국 대사관 앞에서 혼자 1인 시위까지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면서 미국이 대북 제재로 남북 철도 연결을 의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죠. 야당에서는 당연히 뚜렷한 반미 성향의 인물이 국무위원이 될 경우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나왔네요. 이번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 논문을 통째로 베꼈다는 의혹이 터졌어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한테 심각한 논문 표절 의혹이 터진 거예요. 2002년 8월에 제자가 충남대에서 석사 논문을 냈는데 11개월 후인 2003년 7월에 이분이 자기 이름으로 대한건축학회에 발표했다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비교 자료 보면 정말 어이없어요. 근래어 평가법 따른 논문인데 수식이랑 표가 완전히 동일하고 문장 내용이랑 구조까지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거든요. 심지어 표 순서만 바꾸고 한글을 영문으로 잘못 쓴 실수까지 그대로 따라했대요. 야당에서 이걸 힘없는 제자를 노린 권력형 범죄라고 하면서 즉시 사퇴하라고 했어요. 독일 교육장관도 논문 표절 한 건으로 사퇴했다는 사례까지 들었고요. 게다가 이분 둘째 딸이 중학교도 안 마치고 부모 없이 혼자 미국 유학 갔다는 것도 의무교육법 위반이래요. 교육에 100년되게 책임질 분이 연구위원회도 없고 이런 식이면 진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성적이 나빠서 대학에서 퇴학당한 중국인 학생이 우크라이나에 눌러앉아서 무슨 일을 벌였는지 알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바로 간첩 활동이었거든요. 키이우 공과대학에서 2023년 성적 부진으로 퇴학당한 24세 중국인 학생이 우크라이나에 계속 머물며 첨단무기 개발 관계자를 포섭해 기밀 정보를 빼내려 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아버지가 중국에서 주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며 아들의 간첩 활동을 직접 지휘했다는 거예요. 완전 가족 간첩단이었던 거죠. 이들이 노린 타겟은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우크라이나의 넵튠 미사일이었어요. 2022년 4월 러시아 흑해함대의 상징적 존재인 12,000톤급 순양함 모스크바를 단 두 발로 바닷속에 수장시켜버린 그 무기예요. 사거리가 무려 300km에 달하고 최대 5,000톤급 함성까지 격침할 수 있는 이 미사일 기술을 중국이 혈안이 되어 확보하려 했던 거죠. 다행히 우크라이나 보안당국이 이들의 움직임을 초기 단계부터 포착해서 기밀문서를 넘기는 바로 그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유죄 확정되면 최대 15년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야, 이거 진짜 어이없네요. 지평기 고장 났다고 보좌진을 집으로 불러서 수리시킨 국회의원이 있답니다.
보좌진 A씨가 말하길 강 후보자가 집에서 치킨 먹다 남은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섞인 상자를 들고 나와서 이거 버리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이 보좌진은 국회나 지역구 사무실에서 직접 분리수거까지 해야 했다고 해요. 보좌진들이 말하길 완전 집사처럼 부렸다면서 진짜 모욕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보좌진 B씨는 집 변기 비대가 고장 났다고 가서 고치라고 했대요. 가보니까 물이 계속 새고 있어서 수리업체까지 불러서 고치고 강 후보자한테 보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 후보자는 어제 이 보도 나오자마자 아니라고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거든요. 근데 녹취록 들어보니 거기에는 강 후보자가 보좌진한테 집 변기 수리 부탁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5년 동안 보좌진을 46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갑질 근절하는 태움 방지법까지 만든 사람이 정작 본인은 이런 짓을 했다니 정신적인 문제가 의심되네요.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뭐라고 할지 진짜 궁금하진 않지만 들어봐야죠. 이거 정말 짜증나네요. 집에서 청소해주는 로봇이 사실은 우리를 몰래 감시하고 그 정보를 중국에 보고하고 있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로보락이라고 아시죠? 지난해 우리나라 로봇 청소기 시장의 거의 절반인 46.5%를 차지한 중국 회사예요. 계산해보니까 25만 대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에 한국 사람들 개인정보를 중국에서 수집하고 처리한다는 게 들통났거든요. 이게 어떻게 발각됐냐면요. 3월 말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슬그머니 바꿔서 중국에서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한다는 내용을 넣었어요. 그런데 청소기에 카메라, 마이크, 센서가 다 달려있잖아요. 집 구조는 기본이고 우리 얼굴이나 목소리까지 다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소름 끼치는 건 투야라는 중국 회사와 정보를 공유한다고 써놨는데 이 회사가 2021년에 미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 때문에 제재 대상으로 찍힌 곳이에요. 게다가 중국법으로는 정보가 달라고 하면 기업들이 무조건 정보를 넘겨줘야 하거든요. 결국 우리 집 가장 사적인 공간이 중국 정부한테 다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죠.